2021년까지만 해도 세 자녀를 출산하면 몇 년치 연봉의 벌금을 내던 중국이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나와줘! 이 상황으로 바뀐 거죠. 남자가 최고라는 인식이 강한 중국은 남자아이 낳으려고 벌금을 내면서까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는 남자인데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는 내가 아니죠. 어쨌든 지금은 제발 아이를 낳아달라고 정부에서 외치고 있어요.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우리나라처럼 아동수당도 주고 태어나서 축하합니다. 출산 축하 수당도 지급한다고 해요. 이런 낳아주세요 정책에는 마오쩌둥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미국 소련이 중국에 핵을 날려도 인구의 반만 죽는다면 나머지 반 애들이 겁나 나을 거니까 걱정이 없다. 인구 최강 중국이 어쩌다가 이런 사태까지 갔을까요? 중국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높은 경쟁 성장률을 보이면서 급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인구도 같이 성장해왔고요. 근데 성장을 하다 보니까 물가는 왜 이리 높아지고 경쟁은 왜 이렇게 치열한지 애 하나 키우는데 아파트 하나씩은 날아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교육 치열한 건 아시죠? 중국에 있는 수능 가오카오가 있는데 이틀 동안 본대요. 그리고 시험 과목이 우리나라보다 살벌하게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서술형 문제까지 있어요. 시험 자체가 극도의 스트레스라는 거지요. 자, 시험이 어려우면 결국 사교육 시장이 커져요. 그리고 서술형이면 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애 하나한테 드는 돈이 어마어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혼할 땐 어때요? 집 하나씩 해줘야 장가간다고도 하잖아요. 집 하나가 얼만지는 알고 그러는진 모르겠어요. 그러면 중국 애들이 원하는 집은 얼마일까요? 2021년 베이징 아파트 기준으로 1제곱미터당 평균 942만원, 대충 평당 3,118만원이에요. 이 통계와 비슷한 시기에 서울은 평당 2,237만원이었어요. 서울도 아파트값 비싸서 헬 조선이라고 하면서 애를 안 낳는데 한국 월급 평균의 반도 안 되는 중국이 집값이 더 비싸요. 이런데 중국에서 애를 낳겠나요? 중국이 2023년 1월에 인구 발표를 했는데 14억 1175만 명이래요. 작년 대비 85만 명 줄어든 건데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다는 겁니다. 원래 유엔에서도 인구 추계를 발표해요. 각 나라별로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내용을 기초로 정책도 짜고 각 나라별로 연구도 하겠죠. 그런데 유엔은 2031년에 가서야 중국이 인구가 줄어들 거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10년이나 빨리 인구가 감소한 거죠. 중국 정부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머릿속으로 밀어붙였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펜을 팔아도 중국에 팔아라. 한 자루씩만 팔아도 10억 개는 팔릴 거 아니냐? 맞아요. 인구수 자체가 내수 시장이에요. 그리고 구매력이에요. 내가 만들어서 파는데 100명이 사는 거랑 1000명이 사는 거랑 10,000명이 사는 거랑 생산구조, 유통구조 모든 게 다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동안 인구수로 몸빵치던 나라에서 인구 감소는 팔다리가 떨리는 상황인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일단 숫자부터 올리자 정책이 시작됐어요. 사실 통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통계에 대한 기준과 해석을 바꾸는 것이 묘미이다. 그러니까 통계를 뽑을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바꾸면 결과까지 아름답게 바뀌는 거지요. 그동안 중국에서는 미혼모 애들은 등록도 안 해주고 의료 정책도 지원을 안 했어요. 이제는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하니까 이것도 아쉬운 거예요. 미혼모 아이들도 들어와. 의료 정책도 해주고 혼인 관계에서 나온 아이들과 같은 대우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무래도 감춰졌던 인구가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뿌리고 있어요. 모두 돈 받고 애를 낳아라! 그런 정책이요. 출산휴가 190일 제공! 남자는 출산휴가 없었는데 너도 휴가 가라 30일! 세 자녀 가정이 집을 살 때 80만 위안, 이게 얼마냐고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아저씨 생각나네요. 내 눈을 바라봐. 그 아저씨. 중국도 한국도 출산 관련해서 돈을 푸는데 결국은 두 나라 모두 출산율이나 인구 감소를 막고 있지는 못해요. MZ세대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독한 경쟁에서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성적 싸움, 사회가 바라보는 눈은 높아져서 그에 맞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살아야 하거든요. 취업도 어려운데 버티는 건 힘들고 아이를 낳으려면 생각이 많아져요. 인스타를 보게 되면 애들도 명품 있고 그래요. 나는 과연 애를 낳으면 행복해질까? 내 아이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출산율이 낮은 게 돈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불안감이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왜 우리가 중국의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이 주로 나가는 곳이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이기에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이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도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구매력 높은 고객님 같은 존재라는 거지요. 구매력 높았던 고객이 구매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금액의 감소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제조업은 결국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한국의 품질을 추격하는 동남아의 저렴한 물건들이 물려오고
오르고 있어요. 그런 판국에 중국의 구매력 감소는 한국 입장에서도 달갑지는 않습니다.